안녕하세요. 개미들의 뷰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 달 만에 1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주말 그리스의 재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긴축을 택한 신민당이 승리를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 불안감을 덜어낸 채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갭상승에서 1890선 초반에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더 늘려서 1900선도 찍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1900선 부근, 1890선 중후반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2%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겠죠. 외국인 쪽에서 2,8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또한 4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100억 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프로그램 통해서도 4,0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방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죠. 1,896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역시 코스닥도 그리스 위기 완화로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덜한 이유는 수급 때문이겠죠. 개인 쪽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 기관 쪽에서 1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60억 원 정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 올랐습니다. 현재 47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내리고 있는데요. 그 나흘 기간 동안 오늘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7원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출발은 1,158원에 출발해서 장 초반에는 1,156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낙폭을 조금 더 줄여서 1,158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60원대까지는 다시 오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7원 내렸고요. 현재 1,158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 없이 바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려는 거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전화번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할 텐데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M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을 택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려면 어떠한 과제들이 또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먼저 네. 웃지 마세요. 네. 시장 분석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택한 것이 이제 긴축을 이제 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유로존 이탈이라는 것이 유로존 이탈이라는 그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리스 자체는 거의 이탈 상태는 다름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제 정책하고 그다음에 화폐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경제가 그만큼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는 것보다는 일단 유로존에 남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리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IMF라든지 아니면 ECB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그렇게 긴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제금융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충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여기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금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채로 지금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도 한 2% 넘게 네.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뭐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스가 그런 그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금융의 구제를 받았던 것을 갚아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해운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주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발달한 게 이제 해운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말 그대로 국제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까지 어느 정도 그리스가 버틸 수 있는 기간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유럽의 위기들은 점차적으로 좀 잠잠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으니까 너무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마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을 쌀 때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규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낙관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하방 지지력은 확보한 상태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조금 그 작년 12월 달과 조금 똑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대비적인 변수는 그 이성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을 제가 그 좀 전에 작년 12월 달과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작년 12월 달이 이때입니다. 자, 작년 12월 1일인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시장이 그 1차적으로 이때 당시에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반등 갭으로 떴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요 자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데,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줬냐면, 20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LT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1차적인 언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조정이 받게 되니까 2차적으로 다시 한번 1차 LT로, 그리고 2차 LT로가 확실하게 실시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지금 돌아와 보면 어쨌든 그리스 총선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구제금융을 조금 완화시켜 줄 것이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따 좀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일 가능성 분명히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좀 전에 그 이성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방에서는 나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연준에서 어떤 기대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거 6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연장하는 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조금 다음 달에 있을 만한 그 20일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비현실적이라 봐야 되겠지만 3차 LT로가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달이죠. 올해 1월달과 마찬가지로 장세가 다시 한번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네. 시장은 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빠지면 어떡하지 겁먹지 마시고 그때는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좀 현명한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시장 분석 모두 들어봤는데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제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휴원서. 휴원스요.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네, 휴원서 14,200원. 14,200원의 비중은요? 30%. 30%시고요. 이 한 종목만 봐드리면 될까요?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네, CTC 바이오. CTC 바이오요. 네, 11,800원. 네, 20%. 20%. 두 종목 네. 다 제약주 매수하셨네요. 네, 네, 두 종목 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네.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휴온수와 CTC 바이오 두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휴온수는 14,200원에 비중이 30%, 그리고 CTC 바이오는 11,8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두 종목 봐드리겠고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통화를 안 해도 되나 보네요. 예,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네, 일단 그럼 더 잘 됐네요. 더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휴원수, CTC 바이오 두 종목 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바이오는 약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그 크게 일단은 그 뭐지? 내용적인 부분은 좀 간단히 짚 들어갈게요. 휴원수 같은 경우 먼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휴원수가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달, 2월달까지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이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영업이익이 그 2011 영업이익이 1185% 이거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가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1185% 11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그 2011년도에는 1185% 주가 그 영업이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강한 시세가 가려면은 2012년도에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2000% 늘어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 전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번에까지 늘어나지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반대로 이후의 주가는 역으로 악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현수가 지금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그럼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을 주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다른 종목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까지 갔다 지금 이제 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33%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이 언제까지 흘러내릴지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4,200원은 거의 고점에서 하셨는데 매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렇게 이런 종목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볼게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한번 급등 주고 나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80% 조정받고 났으면 이제 이제야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볼게요. 메디프론도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메디프론도 보세요. 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4,000원까지 빠졌어요. 60% 정도 조정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딱 볼게요. 인보피아. 2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2,000원 거의 반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세 종목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휴원수가 어느 구간에서 하락이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부터 매매를 하실 때 제발 손절 좀 하세요. 손절하고 나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사고 나서 다시 반등 주겠지.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만약에 되면은 차라리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더 나아요. 다음부터 제발 좀 고점에 사서 제발 좀 고점에 사시든 저점에 사시든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제발 손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일단 바이넥스를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많이 유발이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00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가 다 죽어버렸죠. 여기서 매물이 다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도 나중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유발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유발이 안 된다는 것은 하락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력이 다시 한번 올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5,000원, 50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력 마음이겠죠. 근데 자, 지금 그 휴원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원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급등을 주고 나고 난 다음에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유발이 안 되고 있죠. 반등은 언젠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주가 60% 조정을 받고 나올지 아니면 50% 조정을 받고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차라리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쪽이 더 어떻게 보면 물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재매수 나중에 따라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절대 제발 손절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만원 여기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넥스처럼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 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바이넥스처럼 반등을 준다면은 좀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손실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바이넥스라든지 메디프론 같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CTC 바이오 똑같은 바이오인데 자 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7개월째 행보입니다. 7개월째 행보. 이게 언제 반등을 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젠백스 볼게요. 젠백스가 지금 주가를 보세요.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몇 배 갔습니까? 9배 갔죠. 9배 가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몇 개월째 행보입니까? 지금 11개월째 행보예요. 11개월째. 자, 젠백스가 12개월 갔다고 CTC 바이오가 11개월 정도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젠백스의 차트를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주가가 행보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언제 반등을 줄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젠백스 지금 물론 그 췌장암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그 신장암이라든지 간암 포트 뭐라 해야 될까요? 치료제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신장암인가 그 간암인가 한지 지금 임상 3상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긍정적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 췌장암이라는 그 백신 그 모멘텀 하나로 해서 9배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됐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소식이 있어도.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가가 반등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거는 그 11,800원인데 요거는 솔직히 11,500원 정도 가격을 주면은 일단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언제쯤 따라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정석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렇게 한번 터질 때가 있을 겁니다. 터지고 나서 분명히 이평선이 집중하게 되면서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 가서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요거는 11,5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라 말씀드릴게요. 두 종목 다 제가 좋은 의견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휴원수와 CTC 바이오 두 종목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 다 확실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791번님께서 첫 번째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형화학입니다. 사형화학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삼형화학으로 저희 상담해 드릴게요. 5,5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신데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삼명화학 같은 경우는 그 캐파시터 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뭐 방망용 콘덴서 그 필름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캐파시터 필름 같은 경우는 저쪽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식료품들 이렇게 포장재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 지배율 같은 경우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네. 한 25% 굉장히 높은 시장 지배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고 주당 550원 정도 해당했고요. 그만큼 실적은 굉장히 좋으면서 하반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자고 한다면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만 있다 하면 어떻게든 치고 나오고 역시나 그 시장 지배력을 잠식을 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중국의 이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삼형화학의 시장 지배력을 약간은 좀 이렇게 갉아먹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루머성인지 뭐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그 4월이라든지 5월, 6월달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로 공략한다는 건 사실상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 방향성이 위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이 좀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 업체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서 이 주가가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평균 PER 지수가 원래는 한 7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배 정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고평가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기업들은 7배 정도 되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기업마다 특성이 있고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게 되면 그 PER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예상 실적을 그냥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만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하면 한 주당 한 400원에서 450원 정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만약에 7배수를 곱하게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말 그대로 한 3,000원대나 2,000원 후반대나 3,000원 초반대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도 그렇게 저평가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저점을 다졌던 3,100원 선이죠. 그 부분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제가 4,5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손절가를 좀 잘 지키시는 게 좋고 중국의 그 시장 지배력이 이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파악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손절가, 목표가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서 또 수익 내시길, 손실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HMC 투자증권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4822번님이신데요. HMC 투자증권 매수하신 가격이 12,500원, 수익 중이시네요, 오늘. 비중이 20%, 목표가 단기와 중기로 나눠 부탁하셨는데요. HMC 투자증권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하시고 증권주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HMC 투자증권 선택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수익이 날 것인지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이 반등을 지금 그 증권주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 뭐 나온 뉴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네. 반등을 주니까 좀 반등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증권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예. 이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그 증권사 같은 게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남아야 되죠. 근데 그게 주식 투자나 브로커리지 수익이 1차적으로 있었죠. 2007년도에. 근데 중요한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이라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큰 수익을 또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줬던 게 어떤 겁니까? 펀드죠. 펀드가 또 2007년, 2008년까지 그 완전히 그 흥행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랩이라는 상품이 있었죠. 랩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자, 이 세 예를 제가 왜 들어드냐면, 증권사는요, 절대 우리 그 개인분들한테 수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중간에서 어쨌든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에서 부동산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남는 거래 수수료를 흔히 말하는 복비라 그러죠. 복비를 가져가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이런 그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됐던 게 주식 거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펀드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 시장 규모가 4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거래 수수료가 남지가 않아요. 랩 같은 경우는 자금이 15조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 정도 알고 있거든요. 130조 정도 자금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증권주가 상당히 그 헤지펀드와 거래가 상당히 너무나 작죠.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런 그 상품이 없으면은 올라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뢰를 하신 대로 네. 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조금 그 목표치를 준다면 한 14,000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는 제가 보기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 정도 최대한 접근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고 조금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 삼성증권이지 대우증권이지 큰 쪽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권사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그 손절가는 일단 12,000원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4,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단기로 대응했을 때 1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 들어왔습니다. 020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강원랜드 꼭 좀 봐주세요 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은 24,25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성규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거 매수하신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파라다이스가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걸 네. 보고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랑은 틀리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고 강원랜드 일부가 그 내국인 카지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그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사실상 파라다이스도 지금부터는 약간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카지노 고객들이 가서 이제 할 때 그동안 중국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그 부동산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거기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베팅할 수 있는 자금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카지노 업계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국인들이 와서 먹여 살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주춤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시장 지배력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는 좀 틀리죠. 그렇게 수혜를 입는 동안 사실상 강원랜드는 수혜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경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원랜드가 이제부터는 반대로 파라다이스는 반대로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캐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부진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강원랜드나 이런 카지노 업계들은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매출액이 웬만큼 늘어나가지고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요. 그리고 증설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랜드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파라다이스나 그 외에 여타 외국계 기업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더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24,250원인데 저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손절가를 드리기보다는 한 23,800원 정도 선에서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럼 손실이 나더라도 굉장히 많이 좀 제한을 시킬 수가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상단 구간은 25,800원, 그러니까 26,000원 선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보고 관광객 추이를 보고 다시 매수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손절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여기서 크게 손실 볼 확률은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 들어왔습니다. 6754번님께서 현대제철 보유하진 않으셨는데 매수 기회 언제쯤인지 또 반년 정도 넣어두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사는 게 좋을 것인지 여쭤보시는데요. 현대제철 많이 내렸다가 한 6월 정도 들어와서 또 중국의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6개월 정도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적절한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중국 관련주 보게 된다면은 네. 그 화학업종하고 철강업종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게 이제는 조금 좀 더 출렁이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가볼 만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 시간에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막 화면에 어지럽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화학주만큼 어떤 모멘텀은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이 철강제가 쓰이는 전방 산업 섹터를 보셔야 돼요. 이 철강제가 쓰이는 전방 산업 섹터가 어딥니까? 조선하고 건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 나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해양 플랜트 수주 현대중공업이 6억 불 정도 6억 달러 정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어저께 저도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상승수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해운업종이 좋지가 않죠. 해운업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물건을 전 세계 물동량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상선이 충분히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선 수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선 수주가 필요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배를 만드는 냉연 강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어떤 철강제 냉연강판 수출이 되고 있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사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제를 쓰지 않습니다. 중국 자체는 철강제를 쓰지.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화학주가 조금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충분히 다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요 종목은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지만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어쩔 수 없이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철강 쪽보다는 차라리 화학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떻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이 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철강 쪽보다는 화학 쪽이 조금 낫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화학 쪽 같은 경우 종목이 상당히 좀 애매하게 없는데 상당히 고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코덱스, 이것도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인데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그 벤치마킹이라는 제품 그 상품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현대제철보다는 요 방금 보여드렸던 코덱스 에너지 화학 이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2507번님이십니다. STX 조선해양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25,0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1,200주 보유 중이시래요. 갑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STX 조선해양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선주 많이 오르잖아요. 네, 지금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많이 오르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최대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STS 조선해양이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무 구조도 불안하고 그렇긴 한데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장에서도 물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상승 탄력을 받을 때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해운업황이 이제 좋아지게 됐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빅3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먼저 탄력 자체는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정말 활성화되게 되면 SS 조선해양도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죠.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STS 조선해양 그 전에 뭐 차입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채권도 그만큼 발행을 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기존 최우선 후순위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 향후 이익이 그렇게 당분간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기업의 재무 구조고 거기서 주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STX 조선해양엔 제가 봤을 때는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더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위험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딱 잘라서 10,000원 선만 좀 지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여기서 손실이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물론 지금도 많이 손실 중이시지만 추가적인 더 큰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10,000원 선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조선주들 이렇게 업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눌렸던 주가들이 재빠르게 상승했을 때는 약 13,500원 선, 한 35%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13,500원 선을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실 줄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STX 조선해양 상담해 드렸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상담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번으로 지금 바로 늦지 않았거든요.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남은 시간 최대한 노력해서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삼성물산이 들어왔는데요.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보내주셨었는데요. 삼성물산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지난번에 상담 드렸을 땐 7만 원대 부근까지 보유하시라라는 답변 드리셨던 것 같은데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여러 번 의뢰를 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예, 수익 중이시고요. 일단은 그 종목을 사시고 나서 조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을 사세요. 이렇게 항상 뭐고 계속해서 의뢰를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올라갈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못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또 못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추세를 좀 돌리는 시도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손절가 목표가니까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천만다행이라 좀 봐야 되겠죠. 6만 5천 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21선을 이렇게 가격 회복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기술적,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들이 현재 모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역배열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역배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체 이평선이 역배열에 놓인 그 역배열 구간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 하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이라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반등을 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를 조금 그 걱정이 되시듯이 마찬가지 반등을 줬을 때 얼마만큼 잘 팔고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7만 원 이상 가격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높게 저는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한 7만 3천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 구간에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한 7만 1,5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매도 준비를 일단 하십시오. 근데 7만 1,500원까지 계속해서 무작정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7만 1,500원까지 반등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7만 1,500원 정도 반등을 노려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에 어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만 원 정도 만약에 7만 원권에서 만약 꺾이게 된다면은 7만 원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만 1,500원 정도 가격을 주겠지만은 마찬가지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7만 원에서 한 7만 1,5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일단 일단 수익 실현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제가 다시 한번 그어드리면은 거의 뭐 중기 바닥이라 봐야 되겠죠.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봐드렸습니다. 다음에 7660번님께서 상큼한 미소를 가진 보람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보유 주식을 팔고 나니 계속 오르네요.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업종, 관심 업종이신지만이라도 보내주신다면 그 가운데 저희가 또 좋은 종목 전문가님과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업종만이라도 7660번님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웰크론한텍 들어왔는데요.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250원, 비중은 60%, 단기 매수했는데요. 목표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분께서도 여수 엑스포 기대를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웰크론한테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상담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 웰크론 한택이 원래는 그 웰크론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름 비슷하죠. 근데 그 웰크론 그룹에 있어서 어떤 회사냐면 에너지 관련해서 플랜트나 아니면 담수 설비 이런 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가 물론 이 회사가 연관은 있긴 있습니다. 그쪽에 뭐 설비라든지 그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건 무슨 얘기냐면 거품이었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그런 거품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봐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왜 높아졌냐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한번 기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들은 뭐가 많이 없냐면 물이 없죠.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자체를 이 담수로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그 시장이 엄청나게 물론 미래에는 엄청나게 넓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 회사가 그래도 공략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게 웬만한 이런 건설 관련 플랜트 관련 회사들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크고 자기 자본이 적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웰크론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그런 회사들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좀 작은 회사지만 어쨌거나 해외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거품이 해소되고 약간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3,250원인데 사실상 그 목표 주가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릴 수 있냐면 PR 기준으로 해서 한 8배 정도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한 550원 정도만 좀 이렇게 제한을 둬서 말 그대로 4,000원 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항대는 3,500원 선 역시나 그 부분들 공방이 되게 많았던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저항대를 쉽게 뚫어낼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8배를 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8배의 가치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전에 공방 많았던 부분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500원 선인데요. 2,500원 선만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3,500원 선으로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네. 이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택 받으렸고요. 지금 방금 한국전력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4801번님.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안 적어주셨어요. 궁금합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한국전력이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포스코를 9920번님께서 두 번이나 보내주셨네요. 저희 상담 빨리 해드릴게요. 포스코 매수하신 가격은 35만 원, 비중이 15%, 중장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게 좀 전에 네. 현대제철 말씀을 드렸듯이 네. 뭐 그 내용과 크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뭐 현대제철이 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는 어차피 내연 강판 뭐 그 조선용 내연 강판을 만든다든지 후판이네요. 조선용 후판을 만든다든지 똑같은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연 강판이 후판이라는 얘기거든요. 조선용 내연 강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설용 철근을 만드는 여름판이라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똑같기 때문에 좀 전에 현대제철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5만 원이면 매수를 상당히 좀 잘 하셨네요. 바닥에 상당히 잘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자, 이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그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게 된다면 위쪽이 포스코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현대제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흐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비슷하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달과 3월달 사이 보시면은 241선, 즉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를 돌리는 시도가 나왔지만 못 돌렸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래쪽이죠. 근데 아래쪽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조금 그 회복 시도가 나오긴 3월달에 241선까지 반등 시도가 나왔었지만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요 두 종목 다 똑같은 철강이죠. 근데 이 철강 업종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241선, 즉 장기 이평선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 35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소폭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라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섹터고요. 그래서 요 정도부터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더 보실 것 같으면은 지금 그 단계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이 있을 건데 37만 원 지지받고 잠시만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오늘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1차 반등 주고 나서 한 37만 원에서 36만 5천 정도에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 N자형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그게 큰 무리는 없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중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37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N자형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수익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살펴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332번님의 종목 인포뱅크입니다. 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매도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인포뱅크는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포뱅크는 네. 지금 현재 리스크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비중도 안 크시고요.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인포뱅크가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보게 되면 ARS 서비스 같은 걸 하죠. 그리고 문자 투표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 말 그대로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포뱅크가 역시 그거고,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게 됐을 때 역시나 그쪽에서도 이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주다라는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인포뱅크가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고 나야 이런 산업들이 원래 커지는 거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동시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일부 뭐 주가가 급등하고 그런 양상들은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였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반영하듯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대부분 적자로 갔지만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습니다. 근데 그 대폭 늘어난 배경이 뭐게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인데 왜 이런 기업들이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다른 산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냐면 IT와 연관이 되겠죠. 근데 I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DB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솔루션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기본 우리나라 보통 일반 제조업보다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매출이 대폭으로 증가하게 됐을 때는 이익이 엄청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나 1분기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됐을 때 올해 실적이 웬만한 작년의 그 적자라든지 그런 것들 다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한 주당 한 400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사실상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면 잘 이렇게 성장하게, 이게 2, 3, 4분기 잘 성장하게 되면 배로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800원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7배 수준에 안 되는 수준인데 컨텐츠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또 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컴투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됐을 때는 컴투스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런 네. 시세 차이까지 지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다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5,7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먼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또 사면 돼요. 아니면 밑에서 저가에 사거나 그 전략을 좀 구사하시기 바라겠고 그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 반영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8,000원 선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포뱅크 받으렸고요. 다음 종목은 시젠 들어왔습니다. 9177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52,2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바로 좀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종목을 보실 때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많이 하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사신 가격대가 자 볼게요. 보면은 반등을 줬죠. 거래량이 조금 유발이 되면서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안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자 볼게요. 자 한국항공우주 보세요. 바닥권에서 돌리죠. 돌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바이넥스와 같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21선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즌 볼게요. 시즌 같은 경우에 반등을 주고 나서 21선 오르선 못 지켜 지금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파세 1차적으로 아직 오를 시기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다가 지금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라야 되니까 이거는 반등이 실패를 한 거니까 일단 자르시고요. 자르시고 다시 한번 제 매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CTC 바이오 휴원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차트 공부 좀 하세요. 이런 종목 수익 내기 저희도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꼭 하시라고 좀 강조 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성우 하이텍 보내주신 분 있어요. 52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꼭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저희 오후 1시에 바로 시작하니까 1시 시작할 때 바로 저희에게 성우 하이텍 바로 문자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내일은 꼭 상담해 드릴게요. 5297번님.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은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많은 도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매일매일 개미들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